네, 이번 시간에 이제 앞전 시간에 화산 지형 3개를 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화산 지형 제주도와 그리고 카르스트 지형. 뭐 아마 이번 시간에 아마 출제 원리가 여기 써놨지만 아주 핵심적인 출제 원리가 나오죠. 수능 문제 반드시 나오는 출제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남은 화산 지형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제주도잖아. 제주도는 있잖아. 우리나라 화산 지형 치고는 되게 넓어요. 왜 넓으냐? 5번이나 분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그마가 한두 번 분출한 게 아니라 5번이나 분출했어요. 근데 그 5번의 분출을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때의 분출과 후기 때 분출. 5번 중에 1회, 2회, 3회는 초기 분출이고 4회, 5회는 후기 분출이에요. 근데 1회, 2회, 3회라고 하는 초기 분출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왔습니다. 현무암질 마그마. 그러니까 이 초창기 때 분출은 있잖아. 현무암질 마그마니까 유동성이 매우 크죠. 현무암질 마그마니까 유동성이 커서 순상화산체를 띠고 있어요. 순상화산체라는 게 뭐야? 분출이 위에 좌우로 쫙 퍼지는 거잖아. 쫙 퍼지다 보니까 어떤 지형들이 나타났냐면은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용암 평원. 야, 퍼지다 보면 판판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평원이 나타납니다. 제주도가 의외로 평지가 굉장히 넓어요. 용암 평원. 그리고 또 용암굴이라고 하는 게 현무암질 마그마 같은 곳에서만 나타납니다. 마그마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앞선 시간에 주상절리 설명한 것처럼 지표면 위에 마그마가 분출해가지고 마그마가 이 지면을 덮어서 흐르잖아, 이렇게. 그럼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표면부터 굳는다. 표면이 굳어서 윗부분이 먼저 굳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굳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속은 뜨거워요. 뜨거운 상태로 마그마가 흐르다 보면은, 이렇게 마그마가 흐르다 보면은 위는 굳어서 멈췄지만 속은 계속 뜨거운 상태로 흐르다 보니까 여기 속이 텅텅 비어버리겠죠. 속이 텅텅 비어버리다 보니까 굴이 하나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그게 바로 용암굴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용암굴이 나타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굴이 많은 곳이 어디야? 제주도잖아, 안 그래? 제주도가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굴이 많은 거예요. 그 용암굴이 뭐 한두 개, 여러 개 있죠? 근데 그 용암굴에 특징이 있어요. 흐르다 보니까 이 속이 아주 단순해요. 마그마가 쑥 빠져나가니까 속에 뭐 어떤 뭐 울퉁불퉁한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용암굴 요걸 내부가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위는 굳었지만 속이 덜 굳어서 생기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냉각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냉각 속도의 차이로 형성된 굴이 바로 용암굴이에요. 그 용암굴이 여기서만 나타나는 거죠. 순상화산체에서만. 종상화산체는 쌓이니까 잘 흐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굴 발달이 매우 미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초창기 때 제주도는 이렇게 용암 평원이나 아니면은 용암굴 같은 게 많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후기 분출이 있어. 후기는 어떤 분출이냐? 조면암이나 안산암질 마그마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조면암이나 안산암질 마그마인 경우에는 점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상 모양을 이루는 화산체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이런 종상 화산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4회 분출과 5회 분출이 종상체 마그마 분출인데 4회가 그 제주도에 약 300여 개의 기생화산이라고 만들어진 게 바로 4회 분출이에요. 기생화산이 종 모양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여기 이제 출제 원리라고 했는데 출제 원리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일단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순상화산체가 넓게 만들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먼 바다에서 제주도를 바라보잖아. 이게 바다잖아, 바다. 이게 바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떠냐? 요게 바로 제주도 이게. 순상화산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4회 분출이 기생화산이잖아? 그럼 4회 분출 기생화산이 300여 개나 돼요? 그거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평탄면, 우리 얼굴이 여드름난 모양으로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온 거, 이렇게 볼록볼록. 그 뭐 육지에만 있냐? 뭐, 일부 제주도 인근, 인접한 바닷가에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바로 흔히 말하는 기생화산이라는 거죠. 종 모양이죠, 종상화산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분출이 뭐냐? 이 마지막 분출이 바로 요거 한라산 산정부예요. 제주도에서 가장 큰 화산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제주도 가운데 중심으로 한라산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그것도 종상화산이에요.
다만 이제 이 한라산 산정부 종상체긴 한데 여기 하얀 사심이 와서 뭐 물을 먹는다 그래서 백록담이라고 그러잖아. 이 백록담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근데 그 호수는 분화구가 함몰하지 않았습니다. 분화구에 그냥 물이 고여서 생긴 호수입니다. 그냥 물이 고여서. 그러니까 화구호는 울릉도나 백두산에 그 분화구가 함몰한 칼다라 형태가 아니라 그냥 분화구 자체가 그냥 그대로 굳어서 거기에 물이 고인 거야. 그러니까 분화구가 그대로 굳다 보니까 칼다라의 지역에 비해서는 규모가 매우 작겠죠. 그래서 규모가 작은 그런 화구호가 나타납니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지도를 표현한 게 바로 제주도의 출제 원리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림으로 보다 보니까. 여러분 아마 교재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야. 총 5번의 분출과 그리고 내가 여기 초기, 후기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구분할 게 있어요. 기생화산이 4회 분출이고 한라산 산정부가 5회 분출. 물론 내가 여기다 실판에 써놨지만 여기는 안 써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다가 바로 여기 기생화산 4번째 분출, 한라산 산정부 백록담 만든 거 5번째 분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집에 가면 동생들도 아는 내용이야. 제주도는 현모암지대잖아. 현모암지대니까 물이 잘 빠져. 그러니까 뭐야? 지표면에 물이 없죠. 지표수가 부족해. 그러니까 평상시 하천이 말라 있습니다. 건천이라고 그러죠. 지표수가 부족하다. 지표면에 평상시 하천은 말라 있습니다. 건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밭농사 위주의 농업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 용천대 그래 해안가에 와서 땅속으로 스며든 그 지하수가 해안가 와서는 더 이상 바닷가로 흘러갈 수 없으니까 해안가에 솟구쳐요. 그게 바로 뭐겠어? 용천대 아니겠어? 그래서 해안가에 이렇게 물이 지하수가 솟구치는 용천, 우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취락이 입지하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화산지역이다 보니까 관광자원을 많이 활용한다.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게 화산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지형 아니겠어? 안 그래? 뭐 주상절리 같은 거, 용왕굴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2007년에 제주도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됐어요. 그럼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게 뭐가 지정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게 지정된 거야. 우리 제주도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거, 이 용암굴. 자, 용암굴이 지정됐어요. 근데 용암굴이 엄청 많잖아.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것 중에 바로 뭐냐? 검은 오름이라는 게 있어. 이 검은 오름계. 다시 말해서 검은 오름이라는 주변에 있는 용암굴이 있어요. 그 검은 오름계 용암굴이라고 해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냐? 만장굴이죠. 요게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거예요. 요게 하나 있고 또 하나 뭐 있냐? 기생화산이 지정됐어요. 이 기생화산 중에 지정된 게 뭐냐면 이렇게 300개가 넘는 기생화산 중에 여러분들 성산일출봉 들어봤죠? 그 바닷가 쪽에 있는 거. 그래서 이 성산일출봉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지정됐냐라고 하면은 한라산 산정부 요 백록담 뭐 똑같이 다시 한번 쓸게. 자, 백록담이라는 게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제주도의 지형 중에 요거 3개냐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뭐야? 제주도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지형 하나씩 딱 뽑아가지고 요 3개만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한 거예요. 세계 자연유산 지정했다는 게 뭐냐? 무조건 경관이 아름답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지형이 만들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지정한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제주도에서 가장 잘 나오는 시험 문제야.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출제 원리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주도는 있잖아.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평탄한 지역이 넓은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평탄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제주도예요. 뭐 호남 평야 뭐 이런 평야지대 아닙니다. 제주도가 가장 평탄한 면이 넓어요. 그래서 제주도의 지형도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합니까? 평탄해요. 그러니까 출제 원리라고 하는 걸 지금 내가 쓸 건데 뭘 쓸 거냐? 일단 용암 평원이에요. 순상화산체죠, 안 그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종상화산체가 있어요. 종상화산. 그것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300개가 넘게 많이 있어요. 군데군데. 그 종상화산체의 대표적인 뭐야? 기생화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풀었으면 있잖아. 얘는 평탄면이잖아.
평탄면 위에 종상체가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는 지형도상의 등고선 그릴 때 제주도는 평탄하니까 등고선의 간격이 뭐 하겠어? 띄엄띄엄 넓게 나오는 거, 띄엄띄엄 넓게 이렇게 등고선의 간격이. 그런데 중간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종상체가 있잖아. 그 종상체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등고선 간격이 조밀한 산봉우리 모양으로 있지 않겠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런 지형도를 보는 순간 여기는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뿐이 없는 거야. 어디예요? 제주도인 거야. 근데 내가 아까 화산지형 얘기할 때 백두산은 천지, 병사봉, 울릉도는 나리분지, 알봉, 성인봉, 그리고 용암대지, 철원 일대지역은 철원, 연천, 한탄강이라는 지명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근데 제주도는 지명이 안 쓰여져.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럼 제주도는 오름 뭐 이런 거 갖고 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험 문제 볼 때는 제주도는 지명이 아예 안 쓰여집니다. 지명이 안 쓰여지는 이유가 뭐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지형도만 보면, 요 모습의 지형도만 보면 이건 무조건 어디란 얘기야? 제주도란 얘기예요. 왜? 평탄면과 종상체가 콜라보된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딱 한 군데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형도로 그걸 제시해놓고 거기가 제주도라는 사실을 알아두는 거죠. 그럼 이런 지형도가 보이면 제주도이기 때문에 여기 뭐가 있어? 용암굴이 있죠. 현모암질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야? 순상화산체가 되는 거고, 요거는 뭐야? 종상체가 되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조변암이나 안산암이 되고 여기는 현모암이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긴 밭농사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여기 내가 이제 중요한 거 요거 다 해놨어. 기생화산 종상체고요. 오름악이라고 표현되고요. 뭐 산정상부 1950m 한라산 산정부 종상체고요. 여기 용암굴 뭐 내부 단순 수평적 바탈 칠판에 다 쓰여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봐봐. 이게 제주도잖아. 한라산 산정부 볼록 올라왔죠? 얘는 종상이야. 나머지는 거의 판판하잖아. 근데 이 판판한 면 안에 군데군데 종상체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표시한 요 지형도를 여기다 이렇게 쭉 해놓고 여기 어딥니까 이거지. 누가 한라산을 보여주고 제주도라고 판단하게끔 해서 문제를 풀겠니? 한라산 하면 제주도인지 다 아는데. 안 그렇겠어요? 요걸 갖고 제시하는 거다. 그게 출제 원리다 이 얘기야. 자, 제주도 만들어지는 과정 내가 말로 다 설명했지만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순상화산체죠. 너무 높게 그린 거야 저것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건데. 자, 그리고 후기 분출 4회 분출 때 바로 300개가 넘는 기생화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성산인 출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회 분출 때 한라산 산정부의 꼭대기에 한라산. 근데 이 분화구잖아. 분화구 함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굳어서 거기에 물이 고였어요. 그거 바로 뭐라고 그래? 백록담 그러는 거죠. 출제 원리 뭡니까? 용암평원 평탄면과 바로 기생화산 종상체의 콜라보다 이 얘기예요. 지도를 한번 잠깐 볼게요. 지도를 보니까 여기 등고선이 조밀하게 종상체 모양이 나오죠. 물론 오름이라고 쓰여져 있죠. 오름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제주도 판단할 수 있지. 근데 시험에 이게 이 오름이라는 글씨가 안 나온다니까요. 요 악이라는 글씨가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안덕면이라는 면을 보고 여기가 제주도인지 강원도인지 또는 뭐 저기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 충청도인지 알겠어요? 모르죠. 그 동네 사람 아니면 모르잖아. 근데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지명을 몰라도 제주도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제주도만의 특징. 평탄면에 종상체가 군데군데 있어요. 군데 있어요. 그게 바로 제주도의 뭐예요? 그 지형도의 특징인 거야. 저게 시험 문제인 거죠. 안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이 분화구, 여기, 이게 화구호라는 건 이제 뭐야? 이게 분화구잖아. 화산이 분출한 분화구. 여러분, 분화구는 주로 어디에 있어? 높은 산 정상부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화구를 표현할 때 이렇게 산 정상부, 등고선이 작고 동글동글 조밀할수록 산 정상부잖아. 근데 그 산 정상부의 분화구 안에 뭐가 있냐? 여기 이렇게 그려놓고 요렇게 눈금 달린 등고선을 그리는 거지. 좀 더 크게 그리면 요거죠, 요거. 눈금 달린 등고선. 아까 내가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저하 등고선 그랬잖아. 안 그래? 저하 등고선. 눈금 달린 쪽이 쑥 들어가 있다. 동그랗게 그려놓고 가운데가 쑥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웅덩이 모양 지형 아니야? 이 웅덩이 모양의 지형, 쑥 들어간 지형인데 자, 분화구는 어디에 있어? 산 정상부에 있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주변에 등고선이 뭐 하겠어? 조밀하겠죠? 그럼 여기 단면도를 한번 그려보면은 요와 같이 이렇게 그리면은 요렇게 올라갔다가 쑥 들어갔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 요게 분화구죠.
요 분화구는 한라산 산정부에만 있냐? 아니죠. 기생화산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오름이라는 거 보면 이렇게 쑥쑥 들어간 저하등고선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제주도의 지형 특징. 평탄면과 기생화산이라는 종상체의 콜라보. 결합이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아까 저하등고선 한번 총정리해 볼게. 앞전 시간에 했던 화산지형과 해가지고 자, 이렇게 저하등고선을 그렸는데 삼면이 쑥 들어가 있어 골짜기처럼 보이는 거 백두산에 보여요? 빙하가 침식해 놓은 골짜기 권곡이다. 자, 이렇게 직선상에 눈금 달리면 절벽인데 하필이면 이 절벽이 화산지형일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주상절리다 이렇게 하는 거. 자, 방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바로 그 백록담도 분화구니까 정상부가 쑥 들어갔겠죠? 이렇게 등고선이 조밀하잖아. 조밀하다가 가운데가 쑥 들어갔죠. 이거 기생화산이나 아니면 한라산의 백록담 표시하는 거. 저하등고선 쓰는 거죠. 이렇게. 물론 이제 카르스트 지형 하나 더 있습니다. 알았지? 카르스트 지형. 그건 이제 뭔 차이점인가 이따가 좀 얘기할게요. 자, 백록담이라고 하는 거 여기 쏙 들어간 거. 이거 뭐 카르스트 지형 먼저 얘기할게요. 이거 돌리네. 돌리네라고 하는 바로 카르스트 지형의 대표적인 지형이 있는데 돌리네도 이렇게 동글동글한데 쑥 들어가는 웅덩이 모양이야. 근데 중요한 건 분화구는 산에 있잖아. 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보더라도 등고선이 조밀하면 이게 웅덩이 모양이라도 등고선이 조밀한 극경사 지역에 있다는 얘기는 이건 산에 있는 분화구다 이 얘기고, 반면에 카르스트 지형이 돌리네는 쑥 들어가 있는 웅덩이 모양의 지형이지만 주변에 등고선 간격이 넓어요. 등고선 간격이 넓잖아. 그 뭐에 있어? 평탄면에 있는 웅덩이잖아. 평탄면에 있는 웅덩이는 돌리네가 되겠고 경사면에 있는 웅덩이는 분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 써놨지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쑥 들어간 웅덩이가 있지 주변에 등고선 간격이 넓잖아. 평탄면에 있는 등고선이 웅덩이 모양이네. 돌리네. 반면에 자, 쑥 들어간 웅덩이지만 주변에 극경사가 있어. 경사면 산지 쪽에 있는 웅덩이니까 분화구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제주도라는 거 아마 여러분 교재 56페이지 지형도 제주도 지형이 있어요. 여기 오름이라는 단어가 안 보여요. 오름이라는 단어가 안 보여. 여기 오름이라는 단어가 안 보여. 근데 이거 어딥니까? 라고 하면은 잘 봐봐. 기본적으로 등고선 간격이 뭐합니까? 넓잖아. 근데 요 부분만 조밀하잖아. 요 부분만 조밀하잖아. 이게 뭐야? 평탄면과 종상체야 혼합됐네요. 어디? 제주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절벽 표시는 뭐겠어요? 현무암에 생긴 주상절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출제원리 내가 글씨로 그 교재 뒷면에 지형 파트 뒷면에 쭉 써놨죠. 물론 교재에 있는 출제원리는 내가 다 쓴 게 아니죠. 여러분들 내가 그동안 지형 수업하면서 출제원리 매 시간마다 저번 시간 아니죠. 저번 앞에 하산지형 앞부분은 출제원리 얘기 안 했어요. 매 시간마다 출제원리 다 얘기해줬잖아. 여러분 출제원리를 알면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응용하고 변형하고 전에 나왔던 문제 응용하고 변형하고 계속 그렇게 나올 거 아니야 수능은. 안 그래? 그걸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특별한 암기 필요 없이 응용력과 적용력이 높아지는 거죠. 자, 사진 봐봐. 기생화산이죠? 종상체죠? 나머지 평탄면이잖아. 제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한라산 백록담 규모가 작죠, 이거. 안 그래? 규모가 작아요. 이거 분화구. 이거 여러분 이거 딱 보면 걔 규모가 크지만 칼데라 지형에 비해서는 규모가 현저히 작은 거예요, 하구오는. 자, 이제 이게 주상절리고 뭐 주상절리 윗면을 찍은 거죠, 이렇게. 해안가에 용천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상시 하천은 말라 있어요. 현무암지대니까. 자, 우리가 이거 보면 있잖아. 딱 보면 평탄하다는 거 알 수 있죠? 순상체라는 거 알 수 있죠? 제주도 인근에 있는 마라도 이렇죠. 여기에 이제 볼록볼록 올라온 한라산이나 기생화산 있으면 제주도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 자, 여러분들 아마 뒤에 문제, 이게 진짜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출제 원리를 알려주는 문제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지형들을 한번 먼저 봐봐. 지형들을 보니까 자, 등고선 간격이 뭐합니까? 넓잖아. 근데 중간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종상체가 있죠. 그럼 여기 어디예요? 제주도. 그럼 이거 제주도니까 제주도의 동굴은 무슨 동굴이겠어요? 용암굴. 용암굴은 마그마가 흐르면서 생기다 보니까 내부가 단순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동굴 보니까 내부가 단순해 보여요? 아니면 울퉁불퉁 복잡해 보여요? 복잡해 보이죠? 아마 여러분들 아직 좀 이따 하겠지만 카르스트 지형의 석회동은 종유석 석준이 막 달려있다 보니까 내부가 되게 복잡하잖아. 이게 종유석이나 뭐 이렇게 석주가 걸려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이거 뭐 석회동 아니야? 이거 동굴은 석회동 아니면 용왕굴인데 야, 용왕굴은 내부가 단순하다고 했는데 단순하지 않네? 여기 제주도 아닌가 보다? 그러면 틀리는 거잖아. 이 지도 보는 순간 평탄면에 종상체가 있어? 아, 여기 제주도. 그럼 얘 용왕굴이네? 자, 냉각 속도의 차이로 만들어진 굴이네? 딩동댕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모양을 보고 애들이 헷갈려가지고 혹시 종유석이 달린 석회동이 아닐까? 그래서 틀리는 거란 말이야. 절대 아니죠. 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 시험 문제 풀 때 그런 걸 눈에 팍 들어오는 사람 없겠지만 여기가 해발고도 60m고 여기 120m면 지금 요 거리가 60m예요. 근데 지금 요 밑면의 거리는 얼마냐? 이 밑면의 거리는 4.5km, 4,500m. 비율이 안 맞아요. 그렇죠? 이만큼이 60m인데 어떻게 이만큼이 4,500m겠니? 안 그래? 그래서 내가 심심하진 않지만 한번 요걸 원상복귀 시켜봤어요. 한번. 이건 제주도 용왕굴이고 저렇게 돼 있는 걸 한번 여기를 고정시켜 놓고 이 60m 라인은 고정시켜 놓고 이 4.5km, 4,500m를 점점 늘려봤어요. 늘려봤어. 늘려보니까 단순하잖아. 비율에 맞게끔 해놓으니까 단순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요 지도가 바로 요게 모양은 이렇지만 이게 바로 뭐냐? 용왕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 답은 뭡니까? 이게 용왕굴이니까 답은 1번이다. 근데 요 그림을 보고 석회동으로 오해해가지고 학생들이 요런 거 종유석이 발달한다 요런 거 많이 골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출제 원리를 알면 저게 제주도라는 걸 이 지형도로 판단하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인 거야. 그것이 2015년에도 제시해줬고 지금 현재 2023학년도도 제시하고 있는 거야. 뭐 이건 이제 다른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자, 이제 카르스트 지형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이거 뭐 여러분들 요거 캡처해 놓으세요. 알았지? 캡처해 놓으시고. 자, 카르스트 지형 한번 또 볼게요. 자, 우리 카르스트 지형 하면은 석회암이 있는 곳인데 석회암이 있는 곳이 뭡니까? 바로 물에 의해서 용식작용 받은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석회암이 빗물과 지하수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지형.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 우리 용식이라는 말을 많이 꼭 알아둬야 돼. 자, 기본적으로 석회암이고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 암석할 때 석회암은 고생대 지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고생대 조선계 지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더군다나 여기 이 용식작용, 물에 의해서 암석이 녹거나 또는 풍화되는 작용을 말하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이걸 화학적 풍화라고 합니다. 화학적 풍화. 풍화작용은 내가 물리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 이건 여러분들 전에 앞선 시간에 이미 했던 거야. 알았지? 저 해수면 변동할 때. 자,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 뭐냐? 석회암지대, 습윤한 기후. 여기 보니까 자, 석회암지대와 습윤한 기후라고 나와 있네. 당연하죠. 석회암이 물에 녹는 지역이니까 석회암이 있어야 되고 비가 많이 오는 습윤한 기후여야겠죠. 그리고 물이 땅으로 스며들면서 다양한 지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전리 밀도가 필요해요. 땅에 금이 많이 가 있어야 돼. 사실 이걸 모르는 학생들은 없죠. 발달 조건 중에 저거 3개 모르는 학생 없어요. 그 3개를 내가 한번 여기다 표현해 볼게. 자, 봤더니 지표면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지표면의 암석은 무슨 암이어야 돼? 석회암이겠죠. 땅에 뭐가 많이 가 있어야 돼? 금이 많이 가 있어요. 금이. 전리가 발달돼야 돼. 그리고 뭐가 많이 오는 기후여야 돼? 바로 비가 많이 오는 습윤한 기후여야 돼요. 습윤한 기후. 그래서 습윤한 기후여야 된다. 그럼 땅에 떨어진 빗방울이 자, 어디로 스며들겠어? 이 전리면을 따라 스며들겠죠. 그럼 전리면으로 물이 줄줄 스며드니까 유난히 다른 지역보다는 전리면이 유난히 물에 의한 용식작용으로 많이 녹겠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 전리면 쪽이 움푹 들어간 웅덩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야. 움푹 들어간 웅덩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던 이 지표면은 대부분 녹아 빠질 거 아니야. 녹아 사라질 거 아니냐. 원래 지표면은 어땠는데? 이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간 지형인데 이 쑥 들어간 요런 지형이 요게 바로 뭐냐? 요게 돌리네라고 하는 웅덩이 모양의 지형이죠. 용식돼서 만들어진 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돌리네라는 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조건 중에 내가 지금 하나를 끝까지 안 보여주잖아. 요게 출제 원리야. 평탄한 지형이라는 거. 요게 출제 원리입니다. 조건 중에 하나가 또 있어. 평탄한 지형에서만 발달하는 거야. 만약에 지금 내가 방금 전에 카르스트 지형 발달하는 거 그랬지만 만약에 경사면 쉽게 말해서 뭐 산지라고 하자. 산지가 경사면이 많잖아. 전리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 석회암이에요. 자,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와요. 비 오면 뭐하니? 경사면이기 때문에 지면에 떨어진 빗방울이 이 전리면을 따라 스며드는 물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평탄면일 때는 전리면으로 다 들어가는데 경사면은 그냥 쭉쭉 흘러가 버리잖아. 그럼 얘 많이 녹겠어? 많이 안 녹죠. 용식량이 적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지표면에 쑥쑥 들어간 데가 별로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조건이 뭐여야 돼? 평탄면에 발달해야 된다. 이 얘기야. 이게 출제 원리야. 그러면 아까 내가 돌리네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가운데가 쑥 들어갔으니까 웅덩이 모양의 와지 이런 저하등 곳을 이용해서 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 돌리네와 같은 카르스트 지형은 어디에 발달합니까? 평탄면에 발달하죠. 평탄면에 발달하니까 주변의 등고선 간격이 좁아야 돼? 넓어야 돼? 넓어야죠. 등고선 간격이 넓게 나와야죠. 만약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웅덩이 모양의 와지가 나왔어. 근데 주변의 등고선이 되게 뭐합니까? 조밀해. 등고선이 조밀해. 그럼 이거 평탄면 아니죠? 평탄면이 아니잖아. 산지잖아. 그럼 산지에 있는 웅덩이 이거 뭐겠어? 이게 바로 분화구란 얘기죠. 분화구. 그래서 제주도의 분화구하고 바로 카르스트 지형의 돌리네를 비교하는 건 주변의 등고선의 간격의 넓이를 갖고 비교하는 거죠. 왜? 카르스트 지형은 돌리네는 평탄면에 나타나니까 경사면에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출제가 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화산과 카르스트 지형을 공부한다. 그럼 헛공부하는 거죠. 안 그래? 그냥 문제는 많이 풀고 그냥 그 경험상으로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 뿐이죠. 근데 경험이 필요 없어요. 이 원리만 알면 출제자가 의도한 게 무엇인지를 알면은 여러분 화산 카르스트 지형 볼 때 문제에 바로 거기에 관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함축되어 있는 문제가 나올 경우 여러분들 실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떤 거예요? 나머지는 기본이죠. 누구나 다 맞히는 내용이죠. 말로 다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 카르스트 지형 나타나는 곳이 어딥니까? 석회암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고생대 조선계 지층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 카르스트 지형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이 고생대 조선계 지층, 석회암이 있는 곳이 주로 어느 쪽이냐라고 하면 북한에는 평안남도 쪽이고 우리나라는 강원도 남부 쪽이야. 강원 남부 지역. 그럼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곳이 주로 뭐가 많은 지역이야? 산지가 많은 지역이란 말이야. 경사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돌리네와 같은 카르스트 지형이 많이 발달하지 않는 거야. 그거 쉽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잖아. 강원도 지역. 여기 북한의 산지 지역 부분. 여기. 이런 곳이 있잖아. 하필이면 석회암이 평탄면이 아니라 산이 많은 곳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카르스트 지역은 있죠. 그럼 카르스트 지역인데 이렇게 특히 뭐 요 강원도 남부 지역, 요런 지역, 산지가 많은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도 우리가 카르스트 지형이 있는 게 아니야. 카르스트 지형. 존재하잖아. 근데 이게 존재하려면 어디 해야 돼? 평탄면이어야겠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봐. 대부분이 산지인 강원도 지역의 석회암 지대인데 그럼 그 카르스트 지형은 어디에 있겠어? 그나마 이 산지 중에 평탄면에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배운 평탄면이 강원도 산간 지역에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 잘 알고 있는 뭐야? 고위평탄면 지역이 있죠. 고위평탄면 지역에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탄면이니까. 또 하나의 평탄면이 있죠. 감익공야천 주변에 양쪽에 계단상의 평탄면. 뭐라고 그래? 하한당구.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돌리네와 같은 지형들이 이 고위평탄면이나 이런 하한당구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도가 뭐야? 돌리네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게끔 나온단 말이야. 돌리네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게끔. 요게 핵심이야. 요게 출제 원리인 거야. 카르스트 지형의 출제 원리. 뭐 그걸 활용한 거 이거 비교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지금 내가 표시한 요거지 지금 요거. 자, 돌리네와 같은 지형이 어디 나타나는 거야? 강원도 산간 지역 같은 평탄면에 해당하는 고위평탄면과 하한당구에 주로 나타난다. 그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고 출제자의 원리인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뭐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 수능을 만들었던 초창기 교수님들이 그 출제 원리를 제가 직접 듣고 직접 배우고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나 지리부도 보면은 이런 돌리네 같은 게 다 어디에 있어? 평탄한 면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죠? 평탄면. 지금 봤더니 여기 봐봐. 돌리네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 안 그래? 이 돌리네가 아니라 이제 웅덩이라고 하자. 이런 웅덩이가 왜 여기 있냐? 이거 뭡니까? 주변에 등고선 간격이 넓잖아. 이런 극경사의 산지 지역이 아니고 이런 극경사 산지가 아니라 이런 등고선 간격이 넓은 곳에 나타나잖아. 그럼 이거 뭐야? 이건 분화구 아니고 이거 뭐야? 돌리네야. 그럼 당연히 뭐야? 아, 이거는 카르스트 지형이구나. 석회암에 영시작용 받았구나. 이게 되는 거죠. 뭐 또 자세히 볼게요. 쑥 들어간 웅덩이 모양이 있네? 아, 주변 등고선 간격이 널찍하게 나름대로 평탄면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이거 뭐겠어? 분화구가 아니라 돌리네. 그럼 여기는 어디야? 카르스트 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강원도 남부 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출제 원리. 그래서 아마 여러분 저 뒤에 문제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알았지? 여러분들 요거 한번 잘 봐봐. 지금 여기 보니까 요게 A라고 불리는 요 지역 여기에 요걸 보면 여기에 바로 뭐가 있어? 이런 저하등고선이 있잖아. 안 그래? 웅덩이 모양의 와지야. 웅덩이 모양의 와지인데 자, 이게 어디 있냐면 여기는 등고선이 조밀한데 이쪽에 등고선 넓은 데 있잖아. 넓은데. 그럼 이건 알고 봤더니 조밀한 산 정상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 지도상에서는 평탄면에 해당하는 곳에 있다는 얘기야. 평탄면에 해당하는 곳에 있으니까 이거는 뭐냐? 이건 카르스트 지형의 돌리네다 이 얘기야. 그럼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돌리네 용식작용 딱 나왔지. 근데 이 돌리네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이거야. 여기다 이거야 이거. 여기에 있다 이 평탄면. 출제 원리. 돌리네는 요런 평탄면에 있다. 그럼 여기는 어디겠어요? 평탄면에 해당하는 곳인데. 고위평탄면 아니면 뭐겠어? 하한당구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 고위평탄면이나 하한당구 언제 만들어진 거야? 신생대 제3기 때 경동성 요구운동에 의한 융기로 만들어진 지형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그 시험 문제 내는 거야. 그래서 요 A의 이 지도에 나타난 지역에 대한 설명이잖아. A 설명이 아니라 이 지도에 나타난 지역에 대한 설명이잖아.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반하면 고생대 퇴적합니다. 석회암 맞는 말이고 신생대 경동성 요구운동 과정에서 융기되었다. 맞는 말이고 암석이 풍하거나 암 물질로진 적색 토양이 나타난다. 우리 카르스트 지형에 석회암이 용시작용 받고 나면은 탄산칼슘 성분이 빠져나가고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물질들이 지표면에 이렇게 남아있죠. 붉은색을 띠면서 요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테라 로사 토죠.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물질,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물질이 남아있죠. 그 대표적인 뭐야? 철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산화작용 받아서 무슨 색을 띱니까? 붉은 적색을 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충청북도의 단양이라는 지역이 요 단자가 붉을 딴자잖아. 붉은 흙이 많은 동네. 단양은 테라로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카르스트 지형에 해당하는 석회암 지대구나.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그 얘기하는 거죠. 이거 맞는 말이네. 이거니까. 안 그래? 지역의 자연동굴은 빗물이나 지하수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네요. 이거요. 5번 A지형 쑥 들어간 돌리네는 나리분지 같이 함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용식작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틀린 거죠. 그럼 이제 이게 그나마 애들이 좀 안 틀린 이유는 자꾸 읽다 보니까 이건 확실하게 아닌 것 같아.
그럼 5번 고른 거죠. 만약에 이걸 또 애매모호하게 바꿔내잖아? 이거 고르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요거만 보고 돌리네, 용식작용. 이거는 윤기와 관련 없네? 땡! 답을 2번 딱 골라버렸단 말이야. 답은 5번인데. 그 2번 고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야? 이 상호작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안 그래요? 자, 나머지 주요 지형들 교재에 있지만, 근데 제가 돌리네 설명했고요. 지역에 따라 못밭, 구덕 또는 운밭이라고 부른다고 하고, 돌리네가 커진 걸 뭐라고 그래? 오발라라고 하죠. 그리고 돌리네 안에 물 빠지는 구멍을 싱크홀이라고 그러고, 자, 용식되고 남은 불용성 물질이 남아있는 거, 바로 그게 뭐냐? 테라로사 토거. 자, 여기는 물 빠짐이 좋으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반농사 유지 농업이 나타나겠죠. 자, 여기는 평상시 하천은 메말라 있으니까 건천이라고 그러죠. 지표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카르스트 지형의 공통점, 지표수 부족, 건천 발달, 그건 공통점이죠. 자, 땅속으로 스며든 지하 수면을 따라 흘러가는 동굴이 하나 생겨요. 석회동이 녹아서. 용식작용에서 만들어진 석회동인데, 얘는 안에 종유석, 석순, 석주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내부가 복잡하죠. 내부가 복잡해. 그래서 석회동은 이렇게 쓰면 종유석이나 아니면은 석순이나 석주, 종유석, 석순, 석주, 종유석, 석순, 석주, 이렇게 내부가 복잡한 거죠. 용암굴은 단순하고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평상시 하천은 메말라 있다, 뭐 건천, 뭐 그거 다 아는 거죠. 안 그래 이거? 자, 이거 뭐 돌리네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발라 규모가 큰 거죠. 이렇게 둘러가 쭉. 막상 가보면은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자, 이게 테라로사토, 이거 석회암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 하천 메말라 있어요. 건천. 제주도도 마찬가지죠. 자, 석회동, 이렇게 종유석, 석순, 석주가 많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석회암이 있기 때문에 무슨 공업 발달되어 있냐? 시멘트 공업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기출문제 유형을 보면은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풀어봤는데 요거 3번 문제 아마 정답은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 하나씩 보면은 신생계 4기 내인적 작용, 화산활동이죠? 화산활동에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산지형이 될 것이고요. 자, 빗물과 지하수의 암석의 화학작용, 용식작용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지형이냐? 이건 카르스트 지형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픈 건 뭐냐면은 여기 하천이 있죠? 이게 하천. 근데 하천 옆을 보니까 요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지형들이 있어요? 용식작용을 받아서 움푹 들어간 웅덩이 모양의 지형이 있잖아, 이게. 이게 어디예요? 강가 옆에 계단상의 언덕. 하안 당구에 돌리네가 발달돼요. 하안 당구에 돌리네가 발달해요.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출 문제 속에서 이런 함축된 출제 원리를 파악하고 나면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뭐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문제, 나쁜 문제 다 할 수 있는 거죠. 단순 암기로 해가서 문제 푸는 거 그렇게 뭐 우수한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가장 우수한 문제. 근데 이런 게 다 어디에 있냐? 기출 문제 안에 있어. 특히 수능 문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한국지리 그냥 만점인 거예요. 자, 2019년도 수능 한번 잠깐 볼게요. 19년 수능. 자, 그런 문제가 수능 문제 속에 함축되어 있는가 그런 내용이. 자, 일단 이거 잠깐 보실래요? 이거? 자, 얘는 한탄강이라는 지명이 있잖아. 한탄강이라는 지명이 있으니까 아, 여긴 용암대지구나. 그럼 용암대지 평탄면 여기 뭐야? 논농사하는 현모암지대고 주변은 산지는 시원생대 변성암이에요. 자, 이거는 울릉군이라고 써놨잖아. 울릉군이라고. 그럼 이제 여기 평탄면은 나리분지고 요거는 알봉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아까 알봉을 뭐라고 그랬냐면 쇠설성 분석구 중앙하구 그랬죠? 요 C에 해당하는 알봉을. 요 말 봐봐. 하산 쇠설물에 형성되는 화산체이다. 아, 요거 C에 대한 설명이구나. A가 아니라, 안 그래? 이런 거 알아두란 말이야. 다음에 또 수능에 나온다니까, 이렇게. 내가 말한 출제 원리, 제주도나 아니면은 카르스트형의 출제 원리가 없죠? 자, 이건 평가원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20년 수능, 잘 보세요. 2020년 수능에 바로 이제 여기 보니까, 선생님, 이거 평탄한데요? 근데 왜 종상체가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끝. 여기 어디야? 제주도. 출제 원리 나왔죠? 출제 원리 아까 말했던 제주도의 출제 원리. 선생님 여기 저하 등고선이 있는데 등고선 간격이 넓어요. 등고선 간격이 되게 넓구나 이게. 돌리네가 있는데 등고선 간격 넓구나. 평탄면에 발달한다는 뜻이구나. 이거 무슨 지형이야 이거? 카르스트 지형이에요. 이거 카르스트 지형. 이게 바로 출제자가 의도한 거야. 여러분들은 돌리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리네. 이거 기생화산.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아셨죠? 무슨 말인지? 출제 원리가 이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를 보는 눈이 한 차원 높아집니다. 21년도 수학능력 이거 평가가 문제구나. 그래도 잠깐 보면은 자 이거 한탄강이라고 쓰여져 있네. 단순한 거네. 용암대지. 뭐 큰 어려움 없어요. 뭐 주상절리 있는 절벽이고. 그럼 이거는요. 등고선 간격이 되게 넓은데 조밀한데 여기 종상체가 있네요. 근데 좀 아까 평상시 봤던 제주도 지형의 그 평탄면과 종상체가 결합된 모양이 아니지 안 그래? 애매모호해요. 그걸 내고자 했는데 표현이 잘 안 된 것뿐이야. 그러니까 야 이거 제주도인지 알려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출제자들이 여기다가 한라산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 한라산이 1950m거든? 근데 여기 500m라고 500m 지점에 한라산이라고 써놨어. 그게 무슨 얘기야 이거? 야 이거 충분한 제주도의 그 어떤 출제 원리에 해당하는 평탄면과 종상체의 결합이 잘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라산이라고 써주자라고 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문제 낼 때도 그런 걸 다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뭐냐? 이것도 우리가 평가 문제긴 하지만 애들은 대부분 다 제주도니까 이거 제주도. 그리고 기생화산, 이거 평탄면. 이거는 철원이니까 한탄강. 평탄면의 현모암지대, A에 해당하는 산지 변성암. 뭐 그렇게 풀었겠죠. 가운데 지도를 보고. 근데 우리는 이게 사진으로 나왔긴 했지만 대부분이 평탄면이고 종상체가 있어요. 제주도. 사진상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사진으로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가운데 지도를 껴 넣어준 것 같아요. 느낌은. 알았니? 벌써 문제를 보는 느낌이 다르잖아. 얘가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료를 구성했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2021학년도 수능 보세요. 잘 봐봐. 이거 봐. 지명 하나도 없다. 여러분 화산 지형 문제에 지명이 없잖아? 제주도예요. 등고선 간격 넓어. 종상체가 있어요. 어디야? 제주도. 얘는 나리분지. 그럼 이건 뭐야? 알봉. 이건 뭐겠어? 외륜산. 답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평가 문제 좀 넘어가고요. 이거. 자, 작년 수능 문제도 여기 석회동, 돌리네, 수직절리, 거문오름 다 어디야? 요런 카르스트 지형하고 제주도. 이게 메인이에요. 메인. 시험 문제가.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우리 지형 내가 그동안 출제 원리 크게 내가 출제 원리 몇 개 얘기했냐? 4개 얘기했어요. 그게 단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형 파트의 출제 원리 4개. 꼭 좀 기억해 두시고 다음 시간 또 한국지리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기온과 강수. 이것도 어떤 출제 원리가 있겠죠? 놀랄 겁니다. 듣고 나면. 네, 수고했어요.